새벽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 터미널 천장 위로 아침 불빛이 번지던 순간, 환호가 파도를 타듯 밀려왔습니다. 입국 게이트 유리가 밀리며 바퀴 끼익 소리가 나자 수십 개의 손 피켓과 손수 만든 배너가 동시에 들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꽉 깨물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가 귓속말처럼 퍼지는 사이, 오래 비행을 견딘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흔들렸죠. 오늘의 주인공은 화려한 경호라인도, 레드카펫도 없이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단정한 재킷, 낮게 빛나는 눈, 그리고 익숙한 인사. 멀리 오셨죠?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에 공항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10시간, 12시간. 어떤 이는 3번의 경유를 거쳐왔다고 했습니다. 모두의 목적지는 오직 한 곳, 빙에서였습니다. 그날 내 국제공항은 단순한 입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에서 흘러온 마음이 한 점으로 수렴되는 거대한 프롤로그 무대였죠. 한국에서 단체로 날아온 사랑빔 팬들은 캐리어 손잡이에 파스텔색 리본을 묶었고, 캐나다 팬들은 직접 프린트한 브로마이드 뒷면에 손편지를 붙여 들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새벽 비행으로 날아온 대학생은 셔틀에서 급하게 화장도 못 고쳤다며 웃었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장거리 운전을 해온 교민은 오늘을 위해 휴가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적과 언어가 달라도 표정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반가움, 안도, 그리고 오래 기다린 약속을 드디어 지켰다는 표정. 입국 게이트가 활짝 열리고 그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간을 잠깐 멈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카메라 버튼을 누르려다 손이 떨려 다시 숨을 고르더니, 이름을 소리내 부르려다 목이 메어 소곤거림으로 대체하니, 그가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면 울음은 더 진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얇은 봉투를 내밀며 긴 비행, 이거라도 드세요라고 적힌 간식을 건넸고, 그는 꼭 2손으로 받았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예의, 계산기 없는 친절. 바로 그 지점에서 공항이라는 일상의 공간은 공연장을 넘어 교감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분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공항이 울었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빈에서의 노래에는 사람의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노랫말 사이를 너무 빨리 달리지 않고 청중의 숨과 보폭을 맞춥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힘들었던 계절을 건너왔고, 누군가는 잊고 싶은 날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음악이 첨단 기술과 거대한 장치로 만들어지는 시대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은 여전히 오래된 공식 하나뿐입니다. 정직한 이야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 그가 여러 방송에서 보여줬던 단단함은 공항 바닥에서도 같은 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다음 장면은 한인타운 골목의 작은 식당 앞에서 이어졌습니다. 순두부 그릇에서 김이 오르는 사이, 식당 문이 열리고 팬 한 명이 머뭇머뭇 다가갔습니다. 죄송한데, 사인 가능할까요? 그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물론이죠. 밥은 꼭 드셨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벽을 등지고 서서 이름을 또렷하게 적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쪽이 빛이 좋아요 라며 서서히 위치를 바꿔줬죠. 스타의 친절이 아니라 사람의 친절.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쌓여 팬덤이라는 단어의 체온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랑비는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과 노동을 기꺼이 나누는 동행자의 공동체로 자랍니다. LA 공연은 예고와 동시에 맺은 소식을 알렸고, 공연장 앞엔 밤샘 대기가 이어졌습니다. 텐트 사이사이엔 직접 그린 일러스트와 손글씨 슬로건이 걸렸고, 첫 현장이라 떨린다는 신입 팬을 오래된 팬이 챙겼습니다. 응원 구호는 네 타이밍, 휴지는 한 팩 더, 끝나면 뒷정리 잊지 말자. K-팝에서 익숙했던 참여형 팬 문화가 K-트라트 위에 자연스럽게 얹히는 풍경입니다. 누군가는 트로트가 글로벌이 가능하냐고 회의하지만 현장은 이미 답을 내고 있었습니다. 장르가 다른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른 것뿐. 감정은 번역 없이도 통한다는 사실을요.
왜 빈에서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고음을 힘으로 밀지 않습니다. 대신 호흡으로 끌어올리고 가사의 표정과 눈빛을 먼저 실어보냅니다. 후렴에서 한 박자 쉼을 두는 순간 객석에서는 숨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엔딩 톤에서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면 객석의 눈물샘이 단체로 열립니다. 기교의 과시가 아니라 마음의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 그 기술은 악기가 아니라 삶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가기 전 공항에서 이미 첫 곡이 시작됩니다. 이름을 부르던 떨림, 눈을 맞추던 몇 초의 침묵, 그리고 와줘서 고맙다는 짧은 인사. 음악은 음향 체크보다 먼저 사람 사이에서 울립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메모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대중문화 평론가는 뒷국장에 100명 넘는 환영 인파가 모였다는 건 이벤트 차원을 넘었다. 케이트라트의 해외 수요가 가능성이 아니라 현상으로 옮겨붙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팬덤 문화 연구자는 자발적 제작물, 타 지역 이동, 실시간 번역 공유 등은 참여형 팬덤의 전형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공동체는 위로라는 키워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묶는다고 분석했죠. 트로트 프로듀서는 보컬 믹싱의 과장 대신 호흡과 발성의 질감으로 승부하는 창법이 해외 청중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린다. 장르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소리라고 짚었습니다. 팬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내 현지 팬 지연 씨는 게이트가 열릴 때 모두 동시에 숨을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웃으면서 고맙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위로받더라고요 라고 했고, 캐나다에서 온 은영 씨는 다음 달 크루즈 공연도 따라갈 겁니다. 비행 스케줄표가 지갑 속 작은 달력이 됐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기훈 씨는 순두부집에서 사인받는데 먼저 밥은 드셨어요? 라고 묻는 걸 듣고 TV 속 스타가 아닌 옆집 아들 같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현장 직캠을 찍은 유튜버는 뒷국이 1막, 공연이 2막, 그리고 그 다음 도시가 3막. 오늘 프롤로그만으로도 한 편의 다큐가 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 태도, 성격, 실력 3막. K-팝만 세계로 가는 게 아니구나. 팬과 가수의 신뢰가 눈에 보였다. 이 짧은 문장들이 댓글의 바다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으로 보는 아우라가 다가 아니더라. 실제로 보면 사람 자체가 빛난다고 썼고, 또 다른 이는 공항에서 울어본 적은 처음이라며 웃는 이모지를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트로트의 세계화는 정말 가능할까요? 거대한 시스템과 자본이 필요한가요? 오늘 공항에서 본 장면은 조금 다른 길을 가리킵니다. 진정성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 시간은 무대에서만 쌓이지 않습니다. 사소한 인사, 부탁을 들어주는 손, 기다려주는 시선. 이 작은 행동들이 장르의 벽을 허물고 언어의 물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비로소 누군가는 깨닫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노래가 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방식이었구나. 공항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순간, 그가 손을 한 번 더 들어 흔들었습니다. 멀리 서 있던 한 소녀가 울음을 참으며 외쳤습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그 말이 마이크 없이도 터미널 끝까지 닿았습니다. 음악의 속도는 때로 비행기의 속도보다 느리지만 마음의 거리를 줄이는 데엔 그 어떤 수단보다 빠릅니다. 빈에서의 하루가 라에서 시작된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사실 그 하루가 팬들의 기다림 위에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빈에서의 노래는 어떤 시간으로 남아있나요? 공항에서, 공연장에서, 혹은 헤드폰 너머 새벽방에서 울었던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순간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누군가가 흘린 눈물이 내일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는 문장이 될지 모릅니다. 음악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틀림없이 세계를 확장해 가니까요.